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자동차와 부품주의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문용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내년 자동차 부품업종 전망 보고서를 내셨던데 네. 여기에 미국 초과저축과 자동차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지난 2020년, 21년 보면은 저희가 반도체 부족이나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를 원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사지도 못했고 또 완성차 예. 업체들은 팔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은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역대급 수익성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이연됐었던 수요들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자동차도 사고 또 이제 그동안 자동차를 원하는 만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완성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계속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 같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가파른 곳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좀 구매력이 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좀 저축됐었던 그런 잉여 자금들도 많이 좀 소진이 됐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걸 상태입니다. 초과저축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하는 것 대비 이제 쓰지 않은 돈들이 모여 있었던 거를 이제 초과저축이라고 저는 추정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미국에서는 한 2조 달러가 넘었을 것 같은데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는 한 1.4조 달러 정도로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야 자동차 같은 내구재, 사실 고가 내구재니까 그렇죠. 요즘 살려면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렇죠. 생필품 가격 전체적으로 오르고 서비스 요금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 판매에 상당히 좀 저해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평균적인 자동차 가격이 실제 가처분 소득의 한 75%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팬데믹 기간 거치면서 가격을 계속 올려와서 지금은 실제 가처분 소득의 한 100%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도 이제는 1년 동안 돈 벌어서 세금 내도 한 푼도 안 써야 평균적인 먹고 살기 차를 빠듯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가격 자체가 올랐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고가 내구재 가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임대료, 렌트 비용도 네.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CPI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음식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을 테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큰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를 지금 당장 좀 구매를 서두르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그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이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밀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기 수요가 맞습니다. 많았는데 네. 그 차량용 반도체 이 수급 상황은 이제 좀 풀린 겁니까?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닌데요. 근데 작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한 1,050만 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아직 조금 한 달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한 450만 대 정도 이렇게 생산 차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봉쇄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증설도 좀 있었고 하다 예. 보니까 공급 여건이 좀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생산 차질이 한 200에서 300만 대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 대비 한 절반 정도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의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작년이나 올해 대비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좀 약간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군요. 네. 자, 코로나 발생 전하고 비교했을 때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세계적으로 어느 시장이 좀 회복이 더딘가요? 지금 19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유럽 쪽이 좀 더딘 편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에너지 비용,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고용도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던 19년과 비교했을 때 유럽, 독일, 영국,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한 20%에서 30%까지도 좀 수요가 회복이 더딘 상태고요. 이번 여름에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좀 가계에 또 늘어나게 되면은 내년에도 회복은 좀 더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이 유럽입니다. 반면에 올해 가장 빠르게 회복한 시장이 중국이죠. 네, 그 맞습니다.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네, 일단은 됐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분기별로 좀 흐름이 좀 달랐는데요. 일단 2분기 때는 중국 정부가 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을 네.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봉쇄 조치가 점차 풀렸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소비 부양 정책을 좀 꺼내는 편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취득세 가격을 이제 신차 가격의 10%에서 5%까지 낮추다 보니까 6월 달부터 3분기에는 수요가 20%씩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9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7% 정도 성장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중국조차도 11월 들어서는 지금 수요 자체가 좀 부진하고 심지어 셋째 주 기준까지로는 좀 마이너스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3분기 때 굉장히 좀 강력했다가 11월 달 들어서는 좀 수요가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유럽은 좀 안 좋은 편이고 중국도 일단은 좀 주춤하는 그런 네네. 상황이네요.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차값은 계속 올리면서 하여튼 올해 자동차 업체들 외형 성장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국내 업체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올해 3분기 누계 글로벌 판매를 봤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19년 3분기 누계 판매량을 크게 뛰어넘는 업체가 없습니다. 뭐 테슬라 정도야 이제 신생 업체다 보니까 늘었고, 기아차는 이제 인도 시장을 19년에는 크게 지 않았다가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19년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판매는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이익이나 이익률은 오히려 더 올라간 상태인데,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차량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때 S클래스 글로벌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올라갔고, 또 차는 제한적인데 사겠다는 사람들은 또 줄을 서 있으니까 네. 할인도 줄이면서 이제 비용도 낮추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판가 Q는 물량은 제한적이었지만 가격 효과가 이제 가장 좀 실적 개선 요인이었고,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 업체와 차별화 요인이 이제 환율 효과였습니다. 그렇죠. 워낙 원달러가 이제 1,200원, 1,300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우호적인 환율 효과, 또 일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미국 업체들은 환율 효과를 또 전혀 누리지 못했었던 그렇죠.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수익성이 작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업체들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공통된 요인으로는 금융사업부가 좀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고객들한테 신차를 팔 때 뭐 이제 할부금융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캐피탈 회사를 많이 끼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중고차 가격도 좋고 하다 보니까 뭐 리스가 끝난 차량을 또 재판매할 때 이런 이제 차익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2020년 하반기부터 뭐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대부분이 금융사업부도 역대급 수익성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인상 기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캐피탈 회사들도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그렇죠. 뭐 미 국채 3년물이나 이런 데 뭐 100bp에서 300bp 이렇게 가상금리를 붙여서 조달을 해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조달 금리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연체율이 아직까지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좀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18세에서 29세 사이들 네. 이런 데는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금융사업부 수익성이 3분기 때는 거의 2분기 대비 절반 정도까지도 좀 낮아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관련된 철수 비용이 발생한 도요타,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또 품질 비용이 좀 3분기 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3분기 들어서는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할인을 마이너스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네. 가격도 언제까지 계속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증액 요인은 조금씩 약해지는데 이제 조금 비용 부담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이 뭐 4분기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일단은 금리 인상 여파 금리 때문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사업부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실적이 상반기나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신차 가격의 한 10% 정도를 할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없고 신차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3%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단순하게 산술로 해보면 그냥 7% 정도 마진이 올라갈 수 있었던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이제 좀 더 네. 가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도 약간 인상폭이 올라갔었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약간 그동안의 증액 요인은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종목별로 좀 살펴보죠. 먼저 현대차부터 봐야겠죠. 안정적인 북미 시장 실적 유지가 내년 실적의 관건이다 이렇게 네네. 표현하셨는데. 네. 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 누계로 한 17조 정도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북미에서 한 10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뭐 비싼 차, 뭐 팰리세이드나 이런 SUV 제네시스도 많이 팔았고 또 환율 효과도 있었고 예. 거기다 할인도 줄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호적인 북미 실적을 얼마나 앞으로도 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일단은 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차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완성차 입장에서는 지난 한 1년 동안 봤을 때 뭐 판매 물량이 그러니까 재고가 제한적이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미국에 먼저 파는 게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 2분기까지는 현대차가 5개 분기 정도 내수 매출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랜저도 나왔고 뭐 신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는 내수에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해가 되는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가계부채나 금리 네. 인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얼마나 이런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북미를 유지를 하고 또 내수에서 얼마나 또 반등을 이뤄내는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 확대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뭐 기아차 EV6가 있었고 내년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아이오닉 6가 나왔고요. 이제 기아차가 내년에 EV9이라고 대형 SUV 전기차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업이 커진다라는 건 분명히 좀 기대 요인인데요. 네, 좀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뭐 이제 미국 인플레 완화법 IRA에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배제가 됐습니다. 뭐 구체적인 세부안은 올해 연말 이전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조대로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제 해외에서 파는 거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 공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약간 좀 그 시간까지는 약간 미국 같은 선진 시장에서의 팔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 현대기아차를 포함해가지고 과거에 대비 이제 그 PER이라는 주가 밸류에이션 지표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낮게 받고 있습니다. 뭐 8배를 받았다 그러면 6배, 6배 받았던 업체들은 뭐 4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가 경기 민감재인 자동차 수요가 원래 봤었던 것보다 조금씩 눈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뭐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게 못해도 뭐 반년에서 1년 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연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글로벌 신차 시장이 보통 9천만 대가 일반적인데 2020년, 21년, 22년 8천만 대 정도에서 벗어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좀 구매를 유보했었던 소비자들이 네. 다시 신차 구입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긴 관점에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아의 경우에는 내수는 현대차보다 불리하지만은 미국 인센티브는 현대차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적으셨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는 약간 신차 사이클이 조금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대차 대비 기아가 내수에서도 좀 더 실적을 선방을 했고요. 뭐 스포티지나 이런 인기 차종이 많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수에서 최대 경쟁자가 현대차인데 현대차의 뭐 그랜저나 이제 아이오닉 6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면 또 약간 이제 현대차와 내수에서 내년에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는 좀 이제 신차 사이클이 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제가 추정한 바로는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팔고 있는 평균적인 차 모델의 차량은 3년 정도인데요. 기아차는 한 2.5년 정도로 한 6개월 정도는 좀 더 라인업이 새로운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할인 폭을 올리는 속도도
특히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처럼 어쨌든 원 달러가 1,300원 이상인 환경에서는 또 이제 수출을 통한 이제 환율 네. 효과나 이런 것들도 좀 기아차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 주식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랑은 좀 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보통 신차 사이클이 한 5년 정도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차 사이클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4분기 정도 느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이오닉 5나 EV6 이런 거 분명히 기대 유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막 20만 대, 30만 대 팔리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신차 사이클이 좀 올 때를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좀 긴 관점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충분하다면 뭐 이제 부품주 얘기도 다 듣고 싶은데 네네. 시간이 좀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네. 나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증권 문영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